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제가 새해 인사를 좀 늦게 네. 드리네요. 네. 제가 LA 그리고 베가스를 다녀왔는데 네. 제가 아이템 촬영을 해야 해서 돌아왔지만 지금 베가스에서 CES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너무 가고 싶어요. 다시 갔다 올까요? 특파원으로? 특파원 좀 하고 오지. 우리 아이템 특파원. 맞아, 할걸. 네. 미국에서는 CES, 음.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4분기 네.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음.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로 한번 다뤄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이에요. 네. 영업이익 쇼크. 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일단은 7조 원 이상을 내다 봤는데 자세한 좀 내용을 뜯어보자면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결국 반도체죠. 네. 반도체가 생각보다 그 내구 소비재인 이제 스마트폰, PC 쪽 수요가 안 좋았고 그래도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가 계속 그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 하고 맞아요. 했는데 요즘에 뭐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가 별로 힘을 못 써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고를 밀어내는 게 그러니까 세트 재고 그게 생각보다 별로 힘이 없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악성 재고가 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이제 누적 적자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반대로 주가는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마 실적이 나오면 안 좋게 나올 거고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삼성전자의 EPS를 꺾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같이 이때부터 주가는 반등하죠. 이게 이미 선반영 되어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거겠죠? 이제 이미 패턴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들이 이미 좀 대기하고 있었고요. 대기 수요가 있었고 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그냥 팔아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팔고 나가는 건데 우리랑 같이 공부하신 그렇죠. 분들은 또 이게 다르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반도체는 산업 사이클과 주가 사이클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거는 대한민국 경제의 선행지표고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 경제의 선행지표인데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의 지표를 보고 투자하면 이제 백미러 보고 투자하는 거죠. 작년 연간 매출이 300조를 넘어섰다. 나름 역대 두 번째 실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최악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반등할 만한 그런 기미가 보인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네. 아직까지 뭐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반도체는 막 정말 이제 망할 것 같을 때 사야 된다라는 게 딱 그런 거고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당장 업황이 좋아질 것 같다. 업황이 지금 좋아질 것 같으면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선반영을 또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초입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이제 주가 사이클은 초입인데 대한민국 시장은 항상 턴어라운드예요. 그래서 짧게 끝나요. 항상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턴어라운드 지금도 턴어라운드에서 상당 부분 프라이싱 돼 있잖아요. 근데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 데이터 보고 어떻게 투자해 이런 분들은 이제 놓치죠 항상. 아직 기회가 있다. 네, 아직 기회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또 그럼 다음 사이클 기다려야 되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삼성이 뼈아팠던 게 작년에 외국인이 진짜 계속 팔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좀 사고 있습니다. 실적당 발표 당일에도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이 외국인의 매수 올해는 좀 믿어봐도 될지 아니면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대표님은? 일단 저는 외국인 매수는 이제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이제 환율이 아직까지는 뭐 1,450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미쳤습니다, 환율. 그래도 지금 뭐 1,500원대 뚫고 갈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려는 좀 이제 완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1,450원 중반대는 이제 유지할 것 같고 저는 1,450원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네. 다시 내려갈 것 네네, 같아요?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가 너무 좋았고 무역 수지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율 효과가 있어요. 이게 수출 기업들이 뭐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아무리 그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 효과가 수출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달러를 벌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하고 이제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좀 달러를 환전해서 가지고 오는 수요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저는 뭐 약간 외국인들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추세를 돌려 세울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시그널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으로 2천억 이상 매수하는 패턴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 1월 3일인가요? 1월 3일 날
외국인들이 3천억 이상 매수했고 네. 월요일 날 그 또 외국인이 2천억 음. 이상 매수했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도 주가가 좀 약간 네. 소강 상태였는데도 외국인 매수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추가적으로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미 실적 부진도 선반영되어 있고 네. 막상 또 열어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았다라는 음.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나 좀 빨리 정상적인 체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긴 한 건데 하반기쯤 접어들면은 좀 수요 되살아나겠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일단 빠르면 상반기, 음. 늦으면 3분기 정도에는 음. 그래도 이제 내구 소비재인 스마트폰, PC가 좀 이제 수요가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이 2구 환신이라고 해서 네. 기존에 이제 구형 가전들 있잖아요. 근데 그 구형 가전들 중에서 스마트폰하고 PC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네. 정책이 있거든요. 그걸 좀 연장하기로 했고 뭐 지금 또 CXMT가 네. 또 미국 그 국방부의 또 블랙리스트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실적은 최악이지만 최악인 가운데서 또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짠! 짠! 후후! 뭘까요? 우리 아이템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제니 그쵸? 황. 왜 제니? 왜 제니요? 젠스는 남자잖아. 아, 이름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준 거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네. 제니 황입니다. 저희가 CES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젠스 황이 또 기조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담 아저씨 젠스 황이 한국 기업에 대한 언급을 좀 기대를 했지만 마이크론의 메모리 칩 GDDR7이 RTX 50 시리즈에 탑재된다고만 네. 일단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상승하고 음. 삼성과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는 그런 하루였는데 근데 실제로는 삼성전자의 GDDR7도 사용이 됐다라고 네. 하던데 이 아저씨 약간 어떤 그런 발언으로 한 걸까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그냥 한 거예요?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예요 이게 도대체? 일단 작년에 젠슨 왕이 TSMC한테 보이던 태도가 비슷해요. 네. 끌려가기 싫은 거예요. 끌려가기 싫으니까 TSMC 대체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누굴 끌고 왔죠? 삼성 파운드리, 인텔 계속 이야기했죠.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가격 올려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가격 네. 협상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서 앉으려고 지금. 그렇죠. SK 하이닉스한테 이제 뭔가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이제 HBM이나 이런 쪽에서 끌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견제를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이런 이야기 하고 나서 바로 또 최태원 회장 만났잖아요. 네. 예, 만나고 나서 HBM에 대한 이 차세대 그 칩에 대한 또 프로토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은 또 SK 하이닉스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GDDR7 같은 경우는 그 RTX 50 시리즈 중에서 네. 5080이라는 시리즈 제일 최상위 버전에는 이제 GDDR7이 탑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GDDR7 같은 경우는 30기가 bps, 초당 30기가 비트를 이제 전송할 수 있는 속도를 네. 구현했어요. 원래는 32기가 bps를 또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 겁나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약간 다운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향후 좀 더 개선된 버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가 초도 물량을 납품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이 메인이 아니에요. 근데 젠슨 왕이 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가 빨리 가격 협상을 잘 해야 된다. 그게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떡해요? 될 것 같냐면 네. 작년에 TSMC가 네. 보여줬던 거를 그대로 올해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 있고, 주식 시장은 그걸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또 젠스왕 CEO가 삼성과 하이닉스는 모두 대단한 기업들이다라고 했어요. 어제 엔비디아가 발표한 신제품에 HBM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네. HBM을 아직 테스트 중인 삼성은 조금 실적이 아쉬웠지만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우리가 실적을 조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올해 아마 추가 업사이드 있을 거예요. 특히나 EPS 측면에서 추가로 될 것 같은데, 네. 원래 그 하이닉스가 작년에 HBM 캐파가 3.5배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 한 월 10만 장 정도 돼요. 그래서 올해 40% 캐파 증설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월 14만 장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 사이에 변수가 있었죠. 브로드컴이 와서 징징거린 거지. 네. 네. 삼고철이라고 하죠. 네. 계속 찾아와서 질척거리니까 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좋은 조건 제시해봐. 그러니까 겁나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죠. 네. 네. 그래서 30%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월 3만 장 웨이퍼를 더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올해 캐파 증설은 70%
월 17만 장까지 캐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보다 조건이 어떻게 겠어요? 네, 좋아져야겠죠. 네. 그러면 마진율이 지금 엔비디아 파는 것도 50%인데 마진율. 네. 기대를 좀 브로드컴은 걸어도 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그러면 또 아마존 웹 서비스의 ASIC을 설계하는 마벨은 어떡하죠? 더 날아가겠네요. 네. 또 오겠죠. 마벨이. 마벨이 와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질척거리겠죠. 참고 초려를 네. 또 삼고 처리를 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못 이긴 척. 네. 작년에 TSMC가 코워스라고 해서 네. 우리 캐파 증설 못해라고 했더니 막 미팅하고 나서 그래 증설했어. 그리고 가격을 10에서 20% 올렸지롱 했죠. 네. 그리고 올렸지롱. 네. 또 가을에 또 뭐 없대요. 뭐 아이고 칩이 이렇게 잘 나갔는데 왜 캐파가 안 되냐. 또 미팅했대.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또? 네. 또 올렸죠. 네. 잘 되고 있네요. 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해자만 있으면 이 독점 구조만 이어지면 요즘에는 뭐 제조업체라고 해서 뭐 매출 총이익률이 뭐 캡이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네. AI에서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1월 9일 목요일이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가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네네. 왜일까요? 바로 젠슨 젠슨 황과 황, 우리 그렇죠. 채태원스가 네. 만났습니다. 그렇죠. 악수 한번 하시죠. 네. 만났습니다. 잘 됐어요. 왜 이렇게 손이 젖었어? 안 보여? CES 음. 방문한 이제 최태원 회장이 네네. 그 SKC 유리기판을 딱 들어 올리면서 네네. 방금 팔고 왔습니다 했어요. 음.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젠슨황을 만났으니까 네. 엔비디아의 SKC를 유리기판을 판 게 아닐까? 그게 그쵸? 합리적인 추정이죠. 음. 그리고 일단 글래스코어 기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회사는 인텔 그리고 AMD 정도였고 엔비디아는 약간 유보적이었어요. 약간 유보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네, 적극적으로. 근데 갑자기 막 스탠스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최태원 회장이 샘플을 겁나 매력적인 걸 보여주지 않았을까. 약간 요런 그 네. 이벤트가 네. 예전에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 애플 그 아이팟 있잖아요. 아이팟에 원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쓰다가 진짜 옛날 거다. 네. 그러다가 삼성전자하고 미팅하다는 네. 갑자기 낸드 플래시를 대거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미팅에서 샘플을 보여줬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그냥 뻑이 간 거죠. 네. 그래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유리기판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날개를 달까요? 주가들이? 이미 주가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움직이고 지금. 있는데 오늘 네, 10% 넘게 20% 네, 그렇죠. 넘게 급등하고. 피롭틱스나 뭐 네. HB테크나 YC캠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네. 지금 가면 너무 늦겠죠? 네, 이제는 뭐 보유자들의 영역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간 또 이제 또 한번 쉴 틈을 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 또 안 사잖아. 네, 맞아요. 네, 또 쉴 땐 또 손이 안 간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모멘텀으로 가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들 뭐 실적 보면 사실 손이 안 나가죠. 맞아요. 네. 근데 젠슨황이 마이크론을 또 언급하면서 관련주 주가 뜨기도 했고, 네. 한미반도체도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삼성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삼성 밸류체인도 좀 괜찮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좀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삼성 밸류체인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볼만한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좀 압축해야 돼요. 특히나 AI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게 맞고요. 맞아요. 항상 AI 종목 네네. 보자 이제. 좋아진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빠지고 네. 올라올 때는 또 막 그 100개 빠진 것 중에 네. 한 30개, 40개 막 오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재료 모멘텀이 있는 거 이제 디램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 그러니까 이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의 라인들을 전환 투자하는 쪽. 뭐 대표적으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글래스코어 기판은 이제 필옵틱스, YC캠, HP테크 뭐 이런 회사들 보시면 되고요. SKC도 그렇죠. 삼성전기 뭐 이런 기판 업체들도 괜찮고요. 뭐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투자를 뭐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뭐 PSK 홀딩스 그리고 STI 뭐 이런 회사들 뭐 관심 가질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 뭐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리고 이제 여기에 펄스 히터라는 부품 납품하는 미코 뭐 이런 회사들도 뭐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젠슨황이 삼성에 병 주고 약 줬다는 말이 있잖아요. 삼성이 HBM을 공급할 거란 확신은 내일이 수요일이라는 말만큼 확신한다. 이런 말을 했고 삼성은 정말 위대한 회사고 결국 리커버를 할 것이다. 근데 하지만
아직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맞아요?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본론은 그거예요. 아, 앞에는 제가 보기엔 레토릭 그냥, 같고요. 네. 네. 뭐 그냥 밑밥을 깔고 네, 맞아요. 결국은 설계 다시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HBM 납품은 제가 보기에 좀 이제 요원하다. 네. 시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근데 삼성이 네.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거라는 사실에 정말 very confidence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네. 그냥 밑밥인가요?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네. 하이닉스한테 계속 비싸게 사야 되니까. 그냥 네. 아. 바람이죠. 바람인데 이제 팩트는 네. 설계 다시 해야 된다. 네. 근데 젠슨황이 삼성 HBM을 공개적으로 좀 음. 지적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했죠. 네. 네, 근데 납품은 정작 안 되고. 아, 젠슨 어프로브드부터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작년에. 네. 무슨 그렇군요. 어프로브드야? 아니,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 무슨 어프로브드야? 네. 무슨 어프로브드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국 쪽에 이제 지금 중국이랑 반도체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이제 리밋 없이 수출을 하고 나머지 국가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한다. 이런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한다라고 했는데 네네. 국내 반도체 시장에 좀 괜찮은 뉴스인 거죠? 안 좋죠. 네. 그래요? 동맹국인데? 네. 어쨌든 네. 그 엔비디아 칩은 네. 뭐 우리가 사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엔비디아를 통해서 많이 팔아야지 좋아지는 네네. 거잖아요. 네. 아, 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된 제재가 확대되는 거는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반발하고. 네, 그렇죠. 엔비디아가 뭐 반발하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 핵심은 미국 빅테크들이고요. 네, 뭐 거기는 사실 뭐 캐펙스에 네.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음. 뭐 당장 뭐 이렇게 크게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뭐 미국 외에 뭐 판매하는 비중이 많지 않고 그리고 사고 싶은데 못 산 거잖아요. 네. 네. 인도 같은 데는 막 엔비디아 칩 샀다고 막 그 뭐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 막 그런 거 유튜브 올리고 그러거든요. 언박싱까지 네. 칩을? 그렇죠. 칩 하나 이제 언박싱 뭐 하고 인정. 네. 예,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지금 다 끌어모아도 지금 맞아요. 5천 장, 뭐 1만 장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창신 메모리 있잖아요. 네네. 블랙리스트 오른 거. 네네. 그거는 우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뉴스인가요? 실제로 반사이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제일 걱정했던 게 CXMT가 DDR4 거의 시장 아사리판 만들었고 네네. DDR5도 이제 만든다고 그러니까 막 겁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은 이제 DDR5가 프리미엄이 있는 시장인데 네. 그쪽에 이제 뭔가 이제 미국 제재 때문에 약간 블록이 생긴다 그러면 좀 괜찮죠. 우리 입장에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엄청 경쟁적인 네. 그런 스탠스를 느꼈는데 그렇죠. 괜찮을 거다. 네, 이렇게 새해에 돌아온 제가 또 가죽 잠바를 입고 우리 젠슨 황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좀 반도체가 살아나서 우리가 더 즐겁게 웃으면서 더 많이 녹화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